마더텅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은 그냥 개념 관련된 내용이라 한번 풀어보시고, 보라색 부분만 해설을 할 건데 표시된 부분만 푸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다 뺐고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가 나오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당연히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다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인데 속도가 변했다, 즉 충돌 전후가 나뉜다 라고 명확하게 언급이 돼 있거나, 아니면 뭐 물체의 상호작용이 있었다던가 등등 있으면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다 그럼 뭘 먼저 떠올려야 되냐면, 당연히 충격량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겠죠. 충격량의 정의는 F 델타 T입니다. 당연히 F가 벡터값, 즉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충격량도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원리에 따라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서로 충격량을 나눠 가졌다면 B는 A를 밀었을 것이고 A는 B를 밀었을 것이고, 즉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이쪽이고 B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이쪽. 그래서 작용 반작용 원리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정의는 곧 F 델타 T이지만 곧 뭘 떠올려야 되냐면 F 델타 T를 전개하면 델타 P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방향만 다르고 크기가 같다 인 거고, 즉 A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량에서 마이너스 P만큼 감소했다 라고 치면 P는 원래 가지고 있는 운동량에서 플러스 P만큼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0 나온다.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충격량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면 물론 당연히 정의인 만큼 F 델타 T를 떠올려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 당연히 떠올려야 될 건 델타 P 값, 즉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충격량 하면 당연히 하나만 떠올려서는 안 되고 F 델타 T와 델타 P 둘 다 떠올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충격량 문제가 나오면 운동량 보존을 언제나 생각해내야 된다는 점 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질량이 5kg, 이거 표시해야겠죠. 이 물체의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0초일 때와 t초일 때 위치가 같고 운동 방향이 반대다. 그럼 운동 방향이 반대다라고 했으면 속력을 그래프로 나타내 준 거니까, 실제 속도 그래프를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물체의 위치가 같았다는 소리는 이때는 앞으로 갔을 거고 속도가 양수니까 이때는 뒤로 갔을 거예요. 즉 여기와 여기의 면적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저기랑 저기의 면적이 같으려면 일단 여기의 면적은 구할 수 있죠. 6이니까 여기의 면적도 6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가 마이너스 4니까 높이가 4고 밑변이 모르겠어.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는 소리는 밑변이 3 나와야겠죠. 그럼 t는 5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 시간도 알았고 운동량 변화량도 알았죠. 즉 평균 힘의 크기 구하라 했는데, 평균 힘의 크기라는 언급이 나오면 당연히 F 델타 T와 I가 떠올라야 되고, 이건 곧 델타 P다 또 떠올려야 되니까 델타 P 값을 구할 수 있죠. 0초에서 5초까지.
델타 P 값은 원래 속력이 6이었으니까 질량이 5kg인 물체가 속력이 6이면 운동량은 플러스 30이었겠죠. 플러스 30에서 속도가 마이너스 4로 줄었다면 마이너스 20으로 운동량이 감소한 거예요. 그럼 총 델타 P 값은 50이겠죠. 뭐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50인데 크기 물었으니까 절대값으로 계산합시다. 여기서 또 시간이 5초다를 방금 구했으니까 평균 힘값은 50을 5로 나눈 값인 10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제했던 물체가 나라는 방향의 힘을 받아 뭐 써있고 운동량의 크기는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1초일 때가 딱 이때고 2초일 때가 이때잖아요. 힘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힘시간 그래프가 만드는 면적이 곧 F 곱하기 T가 되겠죠. F 델타 T. 그러면 F 델타 T라는 말은 곧 델타 P랑 같은 말이니까 델타 P 값이 있을 거고 또 델타 P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럼 1초일 때가 2초일 때 2배 이러면 여기서 2P가 나오고 여기서 P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델타 P 값이 2P고 여기서의 델타 P 값이 마이너스 P면 되겠네요. 문제 풀어봅시다. 1.5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냐 물어봤는데 물체의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물어본 거죠. 속도의 부호랑 운동량의 부호는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1.5초일 때 속도의 부호 혹은 운동량의 부호는 2P에서 P로 변했으니까 양수예요. 근데 가속도는 힘의 방향과 같죠. 그래서 음수죠. 1.5초일 땐. 그래서 서로 반대다 맞는 말이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 언급 나오면 계속 말하지만 델타 P 값 떠올리고 F 델타 T 값 떠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0초부터 1초까지는 2P죠. 1초부터 2초까지는 P죠. 그래서 2배 맞습니다. 디귿 물체가 이동한 거리 구하래요. 그럼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그 속도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는 게 빠르겠죠. 그럼 속도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초, 2초라 치면 속도 0에서 출발해서 2P까지 갔다 그랬으니까 2V까지 속도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 2초일 때 운동량이 P 나와야 되니까 V까지 속도가 줄었다 라고 봅시다. 그럼 0초부터 1초까지는 이만큼이죠. 이 면적만큼. 1초부터 2초까지는 이만큼이죠. 딱 봐도 오른쪽이 더 크죠.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라고 말했으니까 틀린 말이고 정확하게 계산해 봅시다. 여기 면적은 평균 속도 V로 1초만큼 갔으니까 VT가 되겠죠. 그러니까 V가 되겠죠. 여기는 평균 속도 1.5로 1초만큼 갔으니까 1.5V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초부터 2초까지가 2분의 3배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넘어갑시다. 질량이 2kg, 3kg인 물체가 각각 이렇게 모동속도 운동하는 모습 나타나 있고 이거 보고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충돌 이후 등속도 운동하는 A, B의 속력을 구하려. 힘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힘시간 그래프가 만드는 면적이 곧 충격량이고 충격량 나오면 F 델타 T랑 델타 P 둘 다 떠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곧 델타 P 값이겠죠. 그러면 B의 델타 P 값도 6, A의 델타 P 값도 6일 텐데 A는 B를 미니까 B의 운동량은 증가할 거예요. 그럼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은 충돌 전에 9였으니까 9에서 6만큼 는 값인 15가 되겠죠. A는 충돌 전에 운동량이 12였는데 B가 A를 밀겠죠. 충돌하면. 그럼 6만큼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운동량이죠. 속도 물어봤어요. 아니 속력 물어봤어요. 그럼 질량으로 나눠줘야 속도 나오겠죠. 그럼 A의 속력은 2kg로 나눠준 3이 될 거고 B의 속력은 3으로 나눠준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분의 5. 9번 봅시다. 문제 천천히 읽어보면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한다. 이거 주의해야 되고 질량 줬고 힘의 크기도 측정한다. 일단 충돌 전후라 그랬는데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 방향이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충돌 후의 속도는 마이너스 7이 나오겠죠. 충돌 후의 속도도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되고, 속력이 나오면 부호 판단을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 힘 센서로 측정한 힘의 크기라고 했는데 힘 시간 그래프니까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다면 F 델타 T 값을 준 거고, 즉 면적이 델타 P다, 즉 충격량이다 라는 거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봅시다. 충돌 전후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5입니다. 1이 아니라. 그래서 면적을 구하라 그랬는데 면적을 구하려면 델타 P 값 구하면 되겠죠. 그럼 델타 P 값을 구해봅시다. A의 속력은 15만큼 변했고 거기에 질량 곱하면 델타 P 값 나오겠죠. A의 질량이 300g이래요. 그러니까 0.3이죠. 0.3kg죠. 그 다음 B도 봅시다. B는 9만큼 변해죠, 속도가. 근데 무게는 0.9kg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 이거가 몇 대 몇이냐 물어본 거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15니까 45고요. 얘는 9 곱하기 9니까 81이죠. 그러니까 9로 약분이 되네요. 5 대 9 맞는 말이죠. 디귿 봅시다.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려. 어차피 비율 구하라 그랬으니까 델타 P를 그냥 5 대 9로 봅시다. 뭐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45 대 81로 볼 필요 없이 비율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넓이는 A 대 B가 5 대 9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넓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힘 나오죠. 그럼 시간으로 나눠 봅시다. 얘는 10분의 1로 나눈 거니까 A는 50 나와요. 얘는 100분의 15니까 20분의 3이죠. 즉 이걸로 나눠야 되니까 B는 9 곱하기 3분의 20 값이 나와요. 그럼 60이죠. 그래서 B가 A의 5분의 6배 맞는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10번 저번에 푼 문제인데 다시 한번 풀게요. 특히 계속 말하지만 충돌한 후 반대 방향이면은 그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부호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6이고요.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총 델타 P 값은 8이에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8인데 어차피 크기 물어봤으니까. 그럼 델타 P 값이 8이라는 건 F 델타 T 값도 8이라는 소리고, F 값 구하라 그랬고 시간은 줬죠. 0.2초면 5분의 1이니까 F 값은 40 나옵니다. 11번 질량이 2kg의 물체가 운동하고 있고 직선 운동하는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0.1부터 0.3까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0.1과 0.3의 델타 P 값만 보면 되겠죠. 그럼 0.1초부터 0.3초까지 델타 P가 얼마나 변했냐를 봐야 돼요. 속력이 아니라. 그럼 속력은 이만큼 변했고 속력이 이만큼 변했으면 질량 곱해주면 운동량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델타 P는 4예요. 그럼 4를 평균 힘 크기 구하라 그랬으니까 0.2초로 나오면 되겠죠. 0.2초면 5분의 1이니까 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2번 봅시다. 화살에 쇠구슬을 부착했고 스틸폼을 부착했고 당연히 질량은 쇠구슬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 언급돼 있고, 그다음에 뭐 당겼고 발사한다. 그다음에 뭐 측정하고 비교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한번 채워봅시다. 질량이 A가 큰데 하나는 이 둘 중 하나는 B가 커요. 그러면 만약에 A가 속력이 크다고 쳐봅시다. 그럼 질량도 A가 크고 속력도 A가 크면 운동량도 A가 크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속력이 A가 더 크면 안 됩니다. 그럼 니은이 속력이 들어가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운동량이 되고. 문제 봅시다. 가 다이어트의 측정값으로 라를 알 수 있다. 라는 운동량이죠. 가는 질량이고 다는 속력이요. 질량과 속력 알면 운동량 알 수 있죠. 니은은 속력이냐? 맞죠. 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 언급 나오면 당연히 계속 떠올려야 되는 게 F 델타 T랑 델타 P 값 떠올려야 돼요. 근데 운동량 줬으니까 델타 P 값 알 수 있겠죠. 델타 P 값은 A가 더 커요. 넘어갑시다. 13번 봅시다. 와 정지해 있다, 여기 정지해 있다 표시해주고 왕왕 나와 있고 A, B 질량 나와 있고 충돌 후 속력이 B가 A의 2배다. 이거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충돌 후 속력을 미지수로 한번 더 봅시다.
A가 V 프라임이었다면 B는 2V 프라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운동량 보존을 사용해서 풀어야겠죠. 충돌 전 운동량은 총 3mv0였어요. 그럼 충돌 후 운동량은 3mv 프라임과 B의 운동량인 2mv 프라임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총 5mv 프라임이고 이게 충돌 전후가 같아야 되니까 3mv0가 나옵니다. 그럼 V 프라임은 5분의 3v0가 나오죠. 5분의 3v0 얘는 5분의 6v0.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래요. 구해봅시다.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구하라고 하면 델타 P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럼 델타 P 값은 A는 충돌 전에 3mv0였고 충돌 후에 이거 두 개 곱해야 되니까 5분의 9v0가 되니까 5분의 6만큼 변했죠. 그래서 3번인데 추가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죠.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B를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B는 0에서 출발하니까. 그럼 B를 봅시다. B의 충돌 전 운동량은 0이었고 충돌 후에는 5분의 6V0의 속력을 가지니까 5분의 6mV0의 운동량을 가져요.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5분의 6mV0로 똑같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시다. 뭐 써있고 네, 문제 봅시다. 0부터 이때까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충격량 말하면 계속 말하지만 F 델타 T랑 델타 P 중 뭐 말하는 건지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운동량을 줬으니까 델타 P 값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이때까진 델타 P 값은 A가 더 많이 변했죠. 그래서 A가 크다 맞는 말이고 T2일 때 공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럼 공의 속력을 비교하려면 일단 운동량을 줬으니까 A랑 B랑 운동량이 같은데 민수가 차고 있는 공이 좀 더 무겁죠. 그럼 무거운데 운동량이 같으려면 민수가 차고 있는 운동량의 속력은 절반이어야겠죠. 그래서 A가 더 크다 맞는 말이고 0부터 T1까지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구하래요. 평균 힘 나오면 F 델타 T 떠올리고 델타 B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0부터 T2까지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일단 따로따로 구해봅시다.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일단 델타 P 값이 P니까 P를 T1으로 나눈 값일 거고 이거는 B의 델타 P 값도 P죠. 그래서 P를 T2로 나눈 건데 여기가 더 크죠. T1이 짧으니까. 그래서 틀린 말 넘어갑시다. 수평면에서 충돌하는 물체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질량은 2kg다. 운동 방향이 반대다 뭐 나와 있네요 그림으로. 그래서 봅시다. A의 속도가 8만큼 변했죠.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이 16이에요. 그럼 B의 운동량 변화량도 16이 나와야겠죠. B는 속도가 이만큼 변했어요. 그럼 질량이 얼마여야 운동량 변화량이 16이 나올까요? 8kg죠. 4번입니다. 넘어갑시다.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에 벽이 자주 등장하는데 벽이 나오면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벽은 운동량 보존에 해당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A가 벽은 언제나 정지해 있으니까 A가 P라는 운동량으로 벽에 다 갖다 박았어. 근데 충돌 후에도 벽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0일 거 아닙니까? 그럼 A는 언제나 P의 운동량을 가지고 튀어나와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벽이 땅에 고정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벽이라는 물체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뭐 정확하긴 아닌데 그래서 벽이 지구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들어요. 그럼 A가 벽에 갖다 박으면 그 델타 P 값만큼 이 지구의 운동량도 변해야 되는데 별로 큰 의미 없겠죠. 지구의 운동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벽이 나오면 운동량 보존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만 떠올리면 돼요. 문제 봅시다. 망치와 벽은 A에 각각 T0, 3T0 동안 힘을 적용하였다. 평균 힘의 크기를 각각 구하여라.
평균임의 크기 말하면 F 델타 T 떠올리고 F 델타 T가 곧 델타 P다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P 값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니까. 그래서 델타 P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질량을 안 줬어요. 근데 질량을 안 줘도 상관없는 게 비율만 구하라죠. 그럼 질량의 원래는 델타 MV 구해야 되는데 그냥 델타 V만 구해도 되겠죠. 어차피 M 비율이 똑같을 테니까. 델타 V 값만 구해봅시다. 그럼 망치가 A에 준 거는 3V만큼 줬고 그 시간이 T0예요. 그럼 평균임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벽이 준 건 총 5V만큼 변했고 3T초 동안 작용했어요. 그래서 이거 비율 구하면 되겠죠. 비율 구하면 9대5가 나옵니다. 4번. 각각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질량은 A와 B와 같다. 운동량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이 다 나와 있네요. 문제 봅시다. T1 이전의 속력은 A가 B의 2배다. A랑 B랑 질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운동량의 크기겠죠. 여기 오타가 있네. 질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운동량의 크기의 비율이 곧 속도의 크기 비율이겠죠. 그래서 2배 맞는 말이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P죠. 델타 P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P죠. 그러니까 크죠. T1부터 T2까지 A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T1부터 T3까지 B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평균임의 크기는 델타 P를 T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받은 델타 P는 2P고 T는 이만큼일 거예요. 뭐 동그라미로 칩시다. T2 빼기 T1인데 원래는. 그 다음 B가 받은 건 P만큼 2시간 동안 받았어요. 당연히 왼쪽 게 크겠죠. 넘어갑시다. 네, 그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문제풀어 봅시다.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18Nm/S다. 네, 맞는 말이죠. 여기 나와 있죠. 충돌하는 동안 B가 A에 적용한 평균임의 크기는 면적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18 곱하기 5 해서 90 맞는 말입니다. 충돌이 끝난 직후 B의 속력 구하라 그랬으니까 B는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추가되는 방향으로 변할 거예요. 왜냐면 A가 B를 미니까. 그럼 원래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18만큼 변해야 되니까 12의 운동량을 갖겠죠. 그럼 12의 운동량이라는 소리는 B가 3kg니까 속력은 4 맞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질량이 3kg의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뭐 해서 벽이 나왔네요. 벽이 나오면 운동량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충돌하고 반대 방향으로 V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해서 B랑 충돌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림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네요. 문제 봅시다. V를 구하라. 충격량의 크기를 줬고 충격량의 크기가 곧 델타 P겠죠. 그럼 델타 P 값을 줬으니까 A와 충돌하기 전에 마이너스 6의 운동량으로 운동하고 있다가 충돌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겠죠. 벽이 이 물체를 미니까. 그래서 9만큼 운동량 변화량을 겪었으니까 플러스 3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얘 3kg니까 속력은 1이겠죠. 운동하는 동안 물체가 A로부터 받은 평균의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충격량의 크기를 충돌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90이고요. 이것도 이걸로 나누면 안 같죠. 10 나오지 않나요? 10 나오죠. 그래서 틀리죠. 물체는 B와 충돌한 후 정지하냐 물어봤는데 충격량의 크기가 3이에요. 근데 플러스 3으로 가고 있었어. 그럼 3만큼 변했어? 그럼 0 되겠죠? 그러니까 정지하겠죠. 20번. V0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가 벽과 충돌을 한 후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문제 봅시다.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려 벽이랑 충돌하기 전에 원래 오른쪽으로 EMV0였다가 왼쪽으로 EMV0가 됐으니까 4MV0 맞죠?
그럼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 물어봤는데 이거 곧 F 델타 T고 즉 델타 P를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래서 기억이랑 니은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B에서도 구해봅시다. B는 충돌 전에 플러스 mv 제로로 가다가 충돌 이후에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로 가요. 그럼 2분의 3이겠죠? 2분의 1이 아니라 방향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 다음 델타 P 각각 구했으니까 여기 있는 면적은 4mv 제로만큼일 거고 여기 있는 면적은 2분의 3 mv 제로만큼이에요. 평균 힘 구해야 되니까 시간으로 각각 나눠주면 A는 4mv를 T로 나눈 값, B는 2분의 3을 3으로 나눈 값, 즉 2분의 1 나오겠죠? 8배 맞죠? 넘어갑시다. 23번 봅시다. 구간이 나오면 거리가 같은 거죠. 즉 구간에서 일정한 힘을 이쪽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구간이 나오면 시간을 떠올리면 안 되고 거리를 떠올려야 돼요. 즉 일정한 힘을 일정한 거리만큼 받는다는 1이죠. 충격량이 아니라. 즉 1이 같다는 소리고 1이 같다는 소리는 델타 EK 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구간 P를 지나서 V에서 2V가 되고 3V에서 물론 늘었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근데 구간 P가 같은 시간을 지났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운동량이 변화량이 같다는 소리니까 얘가 4P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V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즉 A가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변화했느냐를 봐야겠죠. 얘는 2분의 1 mv 제곱에서 2분의 1 m 4v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총 3v 제곱만큼 변한 거죠. 속도는. 그럼 얘도 질량이 같으니까 2분의 1 m은 같겠죠. 여기는 얘도 질량이 같으니까 3v 제곱만큼 변해야 돼요. 얘 원래 9v 제곱이잖아요. 그럼 12v 제곱이 나와야 돼서 2루트 3v가 나옵니다. 4v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주의하고 문제 봅시다.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물어봤어요. P는 거리가 같죠. 즉 평균 속도가 누가 더 크냐 물어본 건데 평균 속도 당연히 3v로 다가가서 더 큰 속도가 된 B가 더 빨리 지나가겠죠.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 여기서도 추측할 수 있는 게 A가 시간을 더 많이 받았다. 즉 힘을 받는 시간이 길다라는 건 FT 값, 즉 충격량이 크다는 소리고 충격량이 크다는 소리는 델타 P 값이 A가 더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방금 말한 그 낚시 선지죠. 예, 4V가 아니라 2루트 3V가 나와야 돼요. 1 구하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24번 용수철이 나오면 용수철에서 방출되는 물체는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마이너스 P만큼 같은 운동량을 지니고 방출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림은 다 나와 있고 문제 봅시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P로 방출되고 C가 플러스 P로 방출됐다 쳐요. 그 다음에 A, B가 한 물체가 되고 C, D가 한 물체가 되는데 A, B가 한 물체가 됐다는 소리는 A, B 합쳐서 운동량이 마이너스 P가 나온다는 소리고 C, D 합쳐서 운동량이 플러스 P가 나와야 돼요. 문제 봅시다. A, D가 각각 B, C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B랑 C는 원래 충돌 전후에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계산하기 조금 귀찮아져요. 그럼 뭘 계산하는 게 편하냐면 A가 B에 말고 B가 A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면 A랑 D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만 알면 그게 곧 운동량 변화량이겠죠. 그래서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얘네 총 3m이니까 A가 가진 운동량은 3분의 1만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p고 D가 가진 운동량은 4분의 1p만큼 받겠죠. 그래서 A는 원래 정지에 있다가 마이너스 3분의 1p가 됐으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분의 1이고 D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을 4분의 1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2번이 답입니다. 넘어갑시다.
25번 질량이 1kg인 A에 달린 용수철을 압축시켜 고정시킨 후 질량이 2kg인 술에 B를 가만히 접촉시킨다. 다음 용수철을 고정 장치를 해제해서 정지해 있던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게 한다. 즉 뭐 여기 용수철 달려 있고 용수철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방출되는 소리겠죠. 그럼 A랑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둘 다 정지해 있었으니까 A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P만큼, B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P만큼 가겠죠. 또 속도를 줬네요. 시간과 거리 그래프를 준 거니까 속력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A는 4초에 0.4만큼 갔으니까 A의 속력은 0.1이고 B는 4초에 0.2만큼 갔으니까 0.05예요. 문제 봅시다. 2초일 때 A의 속력이 0.2냐 물어봤는데 아니죠, 0.1이죠. 계속 0.1이에요. 3초일 때 운동량 크기 물어봤는데 3초일 때는 뭐 언제든 속도는 0.05니까 0.05에 2kg 곱하면 운동량이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0.4가 아니라 0.1이 나와야 됩니다.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랑 B랑 같으냐 물어봤는데 정확한 계산이 필요 없이 당연히 용수철에서 방출됐으니까 운동량의 크기가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산해보면 A의 질량이 1kg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0.1이고 B가 2kg니까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도 0.1. 그래서 둘이 같아요. 넘어갑시다. 운동 에너지랑 충격량이랑 섞은 건데 에너지가 나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떠올리고 운동량이 나오면 총 운동량 보존을 떠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A랑 B랑 충돌해요. 그러면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충돌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 수는 없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충돌했을 때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당구 생각해 보면 물체가 부딪히면 소리가 나죠. 그 열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소리나 열로 전환될 수 있어서 운동 에너지가 바뀔 수 있다. 즉 보존이 안 되고 감소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운동량은 보존이 되겠죠. 문제 봅시다. 정지해 있었고 B랑 충돌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B는 그냥 이렇게 가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충돌 후죠. 충돌 후에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충돌 후에 A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0.2m에 1kg짜리니까 mg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1kg짜리에 중력과 속도 10에 높이 0.2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충돌 후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곧 2였단 소리고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인데 질량이 1kg고 v 제곱이 나올 거고 이게 2가 나왔단 소리니까 v는 2가 나와야 돼요. 즉 충돌한 이후에 A는 마이너스 2m/s로 왼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을 알았으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도 알 수 있겠죠. A의 운동량 변화량은 1kg짜리니까 총 9만큼 변했어요. 그럼 B도 정지에서 운동량이 9만큼 나와야 되니까 3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넘어갑시다. 27번 술의 A 또는 B를 용수철에 충돌시키고 A, B의 질량이 1kg, 4kg다. 그 다음 운동 센서와 수레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거리가 나왔으면 속도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면 A를 사용할 때 충돌 전 속도는 0.2초 동안 15만큼 움직였으니까 속도가 얼마냐? 0.2초면은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75cm/s만큼 움직이고 있었고 여기는 또 0.2니까 마이너스 75cm/s만큼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냥 다 똑같네. 그럼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고 운동 충격량의 크기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부터 구해봅시다. 일단 델타 V는 구할 수 있죠. 델타 V는 똑같아요, 둘 다. 그럼 델타 V에다가 질량 곱한 값이 곧 충격량인데, 즉 델타 MV인데 B가 A에 비해 질량이 4배가 더 크니까 델타 V가 같으므로 충격량의 크기는 A랑 B랑 1대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중 하나고, 그럼 충격량의 크기가 1대4인 거 알았고 평균 힘의 크기 구하래요. 그럼 평균 힘의 크기는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충돌 시간 B가 1대2죠. 그래서 각각 1대2로 나눠주면 1대4를 1대2로 나누면 1대2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갑시다.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한다. 위치를 시간에 따라 하는 것이다.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보면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B는 정지해 있었고 A는 기울기가 1이니까 1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충돌 이후에 A는 4초에 1만큼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 B는 4초에 2만큼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총 운동량 보존을 떠올려야겠죠. 즉 델타 P 값이 같아야 돼요. A는 델타 V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죠. B는 델타 V 값이 플러스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질량 곱한 값이 델타 P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크기가 같아야 돼요. 즉 2분의 1 곱하기 MB랑 4분의 5 곱하기 MA랑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MA분의 MP 물어봤으니까 넘기면 2분의 5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갑시다. 충돌하고 뭐 등속도 운동하고 3분의 1P 적혀있고 나와있고 그냥 다 나와있는 자료네요. 문제 봅시다. 평균 힘의 크기 구하래요. 그래서 B가 A랑 충돌할 때 ES만큼의 충격량을 T초 동안 받았으니까 A와 충돌하는 동안의 평균 힘은 T분의 ES입니다. 그다음 벽과 충돌하는 동안에는 2T분의 S죠. 당연히 다르죠. 4배만큼 차이 납니다. 2번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1P래요. 그럼 일단 자료를 준 게 A를 따라가 봐도 A의 운동량 변화량을 안 줬어요. 그럼 B는 운동량 변화량이 2번은 안 줬지만 3번은 줬죠. 즉 여기서 여기로 갈 때까지 운동량 변화량이 오른쪽으로 3분의 2P예요. 이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P에서 마이너스 3분의 1P로. 그러면 A랑 충돌할 때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겠죠. A가 B를 미니까. 그다음 벽과 충돌할 때는 왼쪽으로 힘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친 게 플러스 3분의 2P만큼이에요. 그러면 총 플러스 S가 3분의 2P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3분의 4P만큼 오른쪽으로 힘을 줬을 거고 얘는 왼쪽으로 3분의 2P만큼 힘을 줬을 거야. 그럼 문제 봅시다. 2번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가 3분의 1P냐 그랬는데 A가 B한테 준 충격량이 3분의 4P로 오른쪽만큼이니까 3분의 1P로 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검산도 해보면 벽과 충돌해서 마이너스 3분의 2P만큼 잃었대요. 그럼 플러스 3분의 1P에서 마이너스 3분의 1P가 됐으니까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디귿 3에서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2배다 라고 물어봤는데 A와 충돌할 때 이제 이거 면적을 다 구했으니까 B가 받은 힘의 크기랑 A와 충돌할 때 A가 받은 힘의 크기랑 뭐 똑같겠죠. 즉 충격량이 같을 거고 방향만 반대일 겁니다. 그럼 A랑 충돌할 때 B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3분의 1P만큼 받았으면 A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4P만큼 받았을 테니까 B가 A와 충돌한 후에는 A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1P만큼의 운동량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A의 운동량도 마이너스 3분의 1p로 계속 유지될 거고 B의 운동량도 3분의 1p인데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A는 M으로 B는 2M으로 나눌 테니까 똑같은 값을 1대2로 나누면 A가 2배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넘어갑시다. 33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력 가속도로 자연낙하하고 Q점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서 딱 여기까지 정지한대요. 서서히 내려오면서 여기서 정지한대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0.2초다. 문제 봅시다. Q를 통과할 때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Q를 통과할 때 운동량의 크기 구할 수 있죠. 왜냐면 0.8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전환이 됐을 거예요. 즉 mg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1 곱하기 10 곱하기 0.8이 곧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8이죠. 그래서 8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인데 이게 8이 나왔다는 소리는 v가 4겠죠. 그래서 여기서 4m/s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운동량의 크기가 4냐? 맞는 말이죠. 1kg짜리니까. Q에서 지면까지 이동한 거리가 0.5냐? 라고 물어봤는데 4m/s에서 지면까지 딱 정지한대요. 그러니까 서서히 감소해서 딱 그냥 지면과 충돌 없이 완벽하게 정지해서 도달해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가 2죠. 평균 속도 2로 0.2초 갔으니까 0.4m겠죠. 다음 P에서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N이냐 이라고 물어봤는데 충격량의 크기는 델타 P 구하는 거죠. 운동을 시작한 순간 운동량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 운동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해요. 속도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운동량이 0이었다가 4가 되었다가 다시 0이 되죠. 그럼 여기서 델타 P가 플러스 4였고 여기서 델타 P가 마이너스 4였어요. 근데 크기 물어봤으니까 4, 4 해서 8이겠죠. 4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말 기억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34번 정지해 있는 두 물체가 등속 운동하고 있고 표시되어 있고 A, B 충돌하고 그 다음 BC 충돌하고 이렇게 간다. 두 번의 충돌 여기가 A, B 충돌이겠죠. 여기가 BC 충돌이고 그래서 A, B의 질량은 같다. A의 속력을 구해라. 그 다음 0, 0이고 A가 B한테 3S만큼의 면적 즉 델타 P를 준 거죠. 그럼 S를 기준으로 써봅시다. A가 원래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B는 얼마 있었는지 알죠? 0이죠. 그 다음에 A가 B한테 3S만큼 줬다는 소리는 B는 플러스 3S만큼의 운동량으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얘네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C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B랑 C랑 운동량 합도 충돌 전후가 3S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B가 C한테 S만큼 준 거예요. 물론 C도 S한테 S만큼 준 거고 그러면 B는 줄었겠죠. 2S로 C는 S로 늘었을 거예요. 그럼 충격량의 크기가 B, C 각각 2대 1이 나오는데 속력이 같아. 그럼 B의 질량이 C에 비해 2배겠죠. 그래서 B가 2M이면 C가 M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S가 곧 MV네. 그럼 3S는 3MV네. 그죠? 그래서 충돌 후 A가 가지는 운동량이 지금 S만큼이죠. ES만큼이죠.
근데 충돌 전에는 총 5S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A가 B한테 3S만큼 준 게 2S 남은 거니까. 그래서 충돌 전 S의 운동량은 A의 운동량은 5S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 5MV잖아요. 근데 A의 질량 2M이죠. A랑 B랑 질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A의 속력은 2분의 5 나오겠죠. 그래서 1번 넘어갑시다. 35번 수평면 위에서 뭐 2km, 6km 나와 있고 4m/s, 2m/s 나와 있고 충돌 후 A는 오른쪽으로 1m/s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그럼 충돌 후에 2km짜리가 오른쪽으로 1m/s로 가고 있으면 운동량 2죠.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 8이었다가 이만큼 됐다는 건 6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그럼 얘도 6만큼의 변화가 있겠죠. 12였다가 18이 될 겁니다. 문제 봅시다. S는 곧 델타 P죠. F 델타 T니까. 그래서 6이냐? 맞는 말이고, 충돌 후 속력이 얼마가 되냐? 충돌 후에 운동량은 18인 걸 알고 있고 18을 6kg로 나누면 속력 나오겠죠? 3 나옵니다.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랑 B가 A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랑 당연히 같죠. 작용 반작용 원리니까. 넘어갑시다. 36번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가 우주인이 A 한 번 밀고 B 한 번 민대요. 다음 A, B는 속도가 같아지고 충돌하지 않는다. 그 다음 우주인의 속도는 3분의 1V가 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A 분리되고 이후에 B 분리, A 분리 되겠죠. 근데 힌트를 준 건 여기죠. A, B를 민 후에 속도가 3분의 1 V0가 된다. 그러면 B도 질량이 M이라 그랬고 A도 질량이 M이라 그랬고 우주인 질량이 2M이라 그랬죠. 그다음 얘네 둘이 속력이 같게 가요. 얘는 3분의 1 V0로 가요. 그럼 이 중간 과정 생략하고 어쨌든 이 과정 다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이때 운동량이랑 같다 해서 풀면 속도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운동량은 총 4mv0예요. 이때는 얘네들이 속력이 같다 그랬으니까 속력을 뭐 v'으로 둡시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3분의 2mv0, 얘네 둘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둘 다 더해서 2mv' 되죠. 그래서 이거랑 같다라고 식을 두면 3분의 10mv0는 2mv'이 돼서 v'은 3분의 5v0가 됩니다. 얘는 3분의 5v0, 얘도 3분의 5v0. 다음 A를 민 직후에 속도가 올라왔으니까 그려보면 이때겠죠. 근데 얘네들 속력이 어떻게 되냐? 그럼 A의 속력은 알 수 있죠. A를 민 직후의 속력은 A는 3분의 5v0로 간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A가 3분의 5v0로 가면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3분의 5mv0예요.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다 더해서 4mv0 나와야 되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그냥 뭐 암산으로 하면 3분의 7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3m짜리의 물체가 우주인과 B 합쳐서 3m짜리의 물체가 3분의 7mv0가 나오려면 속도는 9분의 7v0여야겠죠. 넘어갑시다. 37번 물체 AB가 4V 뭐 하고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 있고 일단 AB 충돌하고 BC 충돌한다.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다. 이거 이용해서 풀면 되겠네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델타 P겠죠. 는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델타 P겠죠. 그래서 델타 P 값이 2배 차이 난다. 그러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B와 충돌한 이후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줬어요. A가 오른쪽으로 4mv였다가 왼쪽으로 mv가 됐으니까 총 델타 P는 5mv입니다. 그러면 B는 5mv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2v의 속력, 즉 원래 오른쪽으로 5mv였으니까 오른쪽으로 10mv가 돼서 2v의 속력으로 가고 있겠죠.
그리고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했는데 그게 5MV래요. 그리고 그게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2배라 그랬으니까 B랑 C랑 충돌했을 때의 델타 P는 2분의 5겠죠. 그럼 2분의 5만큼 변해야 돼요.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원래 10MV였다가 C는 0이었다가 2분의 5MV만큼 변해서 그대로 2분의 5MV의 운동량을 가지고 가고 있을 거고, B는 2분의 5MV만큼 변해서 얼마지? 2분의 15MV의 운동량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가 한 덩어리잖아요. 얘네 둘이가 한 덩어리라는 소리는 속력이 같다는 소리고, 그럼 B 입장에서 2분의 15MV가 나오려면 얘 질량이 5M이니까 속력이 2분의 3V여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속력이 2분의 3V로 가고 있고, 그럼 속력이 2분의 3V인데 C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2분의 5란 소리는 C의 무게가 3분의 5여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38번. 다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제 풀어봅시다. 질량 구하려. 일단 얘네 둘이 먼저 충돌하네요. 얘네들이 충돌해서 아무 질량도 안 줬으니까 기준을 하나 잡읍시다. A의 질량을 M이라고 둬볼게요. 그럼 A는 속력이 V만큼 줄었죠. 즉 A의 델타 P는 델타 MV예요. 그럼 B도 델타 MV만큼 변해야 돼요. 그게 2V 변한 거죠. 2V 변했는데 델타 MV가 나오려면 질량이 2분의 1M이어야겠죠. 그래서 B의 질량이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이 물체랑 얘랑 충돌했을 때 이렇게 간다. 그럼 C의 질량을 모르죠. C의 질량을 모르니까 그냥 C라고 둬봅시다. 그럼 충돌 전 총 운동량은 2분의 3M 곱하기 3V, 즉 2분의 9MV이고, 충돌 이후에도 2분의 9MV가 나와야 돼요. 즉 이 2분의 9MV는 얘네들 질량 다 더한 2분의 3M 더하기 C에다가 속도 곱한 V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정리를 하면 2분의 9에서 2분의 3 빼니까 2분의 6, 즉 3M이 C다가 나오죠. 그래서 C의 무게는 3M, B의 무게는 2분의 1 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39번.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뭐 이거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이거다. 얘를 먼저 기준으로 써봅시다. 왜 얘 먼저 안 쓰냐면, 이거는 정지에서 충격량 받은 만큼 그대로 운동량이 될 거 아닙니까? 즉 충격량이 델타 P인데 델타 P 값이 0에서 델타 P를 더하는 거니까 그대로 델타 P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이거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럼 B랑 D가 3대 5란 소리니까 운동량 비율이 3P' 대 5P'이다 라고 새로운 미지수를 도입해 볼게요. 그러면 A가 B에 3P'만큼 준 거니까 A의 운동량은 B 빼기 3P'이 나와야 돼요. C도 마찬가지로 B 빼기 5P'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A의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고 이게 C의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죠. 그게 5분의 3배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5분의 3 곱하면 이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가능한 게 부호를 고려 안 하고 둘 다 양수다 쳐서 여기다 5분의 3 곱해서 이거다 라고 해버리면 PP 값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더 많이 뺐죠. 근데 C가 더 크단 소리죠. 그러려면 C의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고려해줘서 얘의 크기는 절대값 쉬운 5p 프라임 빼기 p가 될 거고, 얘의 크기는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얘는 양수가 나오겠죠. p 빼기 3p 프라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3배 곱한 게 이거다 라고 했으니까 미지수 풀면 p 프라임 값 나오겠죠. 그럼 p 프라임 값 여기다 대입하면 충돌 후 뒤에 운동량 크기 바로 나오겠죠. 풀어봅시다. 3p 프라임은 이거고, 넘기면 이거고, p 프라임은 15분의 4p가 나오네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5p 프라임이니까 여기다 5 곱해주면 3분의 4,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40번 봅시다. 굉장히 신박한 문제인데, 일단 이 상태에서 운동량의 부호가 안 주어졌고, 즉 어디로 운동하는지 아예 모르고 지들끼리 뭐 A, B, B, C 와장창 충돌하다가 충돌이 끝난 상태래요. 그 다음에 가나 과정에서 C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4P다. 어머, 근데 안 변했네? 절대값이? 아,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부터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C가 맨 오른쪽에 있는 애니까 B한테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겠죠. 즉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받은 게 4P만큼 받은 결과가 플러스 2P가 나와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2P에서 플러스 2P가 됐겠다. 마찬가지의 결과로 A도 맨 가생이에 있죠. 맨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2P에서 P로 갔어요. 그럼 A가 원래 왼쪽으로 마이너스 2P였다가 마이너스 P가 됐다? 말이 안 되죠. A는 B로부터 왼쪽으로밖에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였다라고 추측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해야 되는데, 일단 가를 보면 가와 나에서 어쨌든 운동량이 보존이 됐어야 돼요. 근데 가에서는 얘네 둘이 없어지고 곧 B의 운동량 그대로 나오죠. 2P만큼. 그러려면 이 조합으로 2P가 나오려면 맞뿌리거나 뿔 마거나 밖에 없죠. 그럼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플러스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럼 여기는 플러스 2P일 수밖에 없고, 왜냐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이려면 결국 남는 건 플러스 2P니까 B는 여기서 플러스 2P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모든 충돌이 끝났다예요. 왜냐면 제가 다 해봤는데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두든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두든 모든 조건이 성립해요. 뭐 당연하죠. 운동량이 보존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핵심은 모든 충돌이 끝났다예요. 모든 충돌이 끝났다는 건 이렇게 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또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 방향이 이렇게여야 충돌을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P고 여기가 플러스 P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P만큼 줄었어요. 그럼 즉 A가 B한테는 플러스 3P만큼의 운동량을 줬다는 거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C는 B한테 마이너스 4P만큼의 운동량을 줬을 거예요. 그럼 B가 받은 총 운동량은 마이너스 P만큼이니까 검산해보면 맞죠? 이제 문제 봅시다. 가에서 운동 방향은 A랑 B랑 같다. 예, 맞는 말이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니은 A의 운동 방향은 가랑 나랑 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가나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운동량의 크기는 3P다.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넘어갑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40kg짜리 학생이 각각 양옆으로 민다 이걸. 그래서 0.5초 동안 밀었더니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8배다. 그러면 일단 보자마자 운동량 보충 떠올려야겠죠. 총 70kg인 물체가 2m/s로 가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140이에요.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14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8배라 그랬으니까 8P면 여기 마이너스 P겠죠. 그 말은 4V 마이너스 V 나오면 되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운동량 다 더해서 7P잖아요. 그럼 7P가 곧 140이 나와야 되니까 P는 22대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160이고 얘는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체를 미는 동안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학생은 A랑 B랑 둘 다 힘을 받고 있으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B를 보는 게 낫겠죠. 학생이 B로부터를 B가 학생으로부터로 바꿉시다. 그럼 B의 충돌 전 운동량은 40이었죠. 20kg짜리가 2로 가고 있으니까 40에서 160이 됐으니까 120만큼 변했어요. 근데 평균 힘을 물어봤죠. 충격량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시간으로 나눠줘야겠죠. 0.5초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로 나눠주면 정답은 240이 됩니다. 42번. 또 용수철이 나왔으니까 A와 B의 운동량이 같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A와 B가 마이너스 P 플러스 P로 방출되고 A랑 C랑 충돌하고 B랑 D랑 충돌해요. 운동 에너지는 C가 B의 2배래요. 그 다음에 충돌한 뒤에 뭐 3분의 1 V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일단 나와 있는 거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여기죠. 여기는 질량을 다 안 줬지만 여기는 질량을 줬으니까 기준을 알 수 있는 게 충돌해서 정지했어요. 그 말은 즉 여기가 플러스 P로 와서 운동량 합이 0이었단 소리고 즉 P가 EMV다를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C가 B의 2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C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의 4V 제곱이죠. 이거 2MV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C가 B의 2배라 그랬으면 B의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이 나와야 돼요. B 운동 에너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운동량 줬으니까 2M분의 P제곱 쓰면 되겠죠. 그럼 P제곱이 4MV 제곱이고 이 M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다 M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질량은 B의 질량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MV 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약분하면 여기가 2니까 B는 2M이어야겠죠. B는 2M. 그럼 B는 V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겠죠.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D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D의 질량을 D라고 넣어봅시다. 그럼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죠. 충돌 전 BD의 운동량 합은 EMV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빼기 DV예요. 이게 충돌 후에 EM과 D가 합물체가 돼서 3분의 1 V로 가고 있죠. 이거 문제 풀면 미지수 하나니까 D 값 나오겠죠. 그럼 VVV 대 약분하고 풀어주면 EM 빼기 D는 3분의 2M 더하기 3분의 1D다. 넘기면 3분의 4M은 3분의 4D다. D는 M이 나오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시다. AB가 등속도 운동에서 뭐 속력이 충돌 전이 2m/s, 충돌 후가 1m/s다.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A와 B 사이의 거리를 줬어요. 그럼 상대 속도겠죠. 그럼 상대 속도가 충돌 전이 이때일 거고 충돌 전에는 3에 12를 갔으니까 4m/s가 나오고 여기는 4초에 12를 갔으니까 3m/s가 나와요. 그럼 A와 B의 속도를 각각 적어보면 A는 2m/s였죠. 근데 상대 속도가 4m/s가 나오려면 B는 2m/s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 1m/s의 속력으로 간다 그랬는데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모르죠.
그래서 둘 다 해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이면 3차이나 해야 되니까 B는 플러스 2가 나와요. 플러스 1이면 3차이나 해야 되니까 B는 플러스 4가 나와요.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 말은 질량 B를 구하라는 소린데, 이 경우부터 봅시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경우에는 A가 속도가 3만큼 변했고 B는 4만큼 변했죠. 그럼 질량 B는 4대 3이 나오겠죠. 그럼 A의 운동량은 4, B의 운동량은 6이 나와서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 조건에 부합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맞는 말이고, 그럼 이 파란색은 A의 운동 속도가 1만큼 변했고 B의 속도가 6만큼 늘었죠. 이러면 A의 질량이 6대 B의 질량이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6, 1이면 충돌 후 A 운동량은 6, B 운동량은 4가 나오죠. 조건에 부합하지 않나요? 그래서 빨간색이 맞는 말이고, 그럼 MA 대 MB는 4대 3이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44번. A와 C 사이의 거리니까 A와 C 사이의 상대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 속도가 나오면 시간별 속도를 계속 정리해 줍시다. 질량도 좋고, A의 질량만 몰라요. 라지 M이니까. 이때 누군가가 충돌했고 또 이때 누군가가 충돌했겠죠. 이때는 당연히 뭐 A랑 B랑 충돌했던 거고, 이때는 B랑 C랑 충돌했겠네요. 움직이고 있는 게 A밖에 없으니까 상대 속도가 1초에 4만큼 줄어들었다는 건 A 혼자 4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겠죠. 다 00이고. 그 다음에 B만 충돌했으니까 C는 계속 정지죠. 그럼 상대 속도가 아니라 곧 A의 속도로 봐도 되겠죠. 여긴 계속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C 방향, 즉 플러스 방향으로 2초에 4만큼 속도가 플러스 2가 나오겠네요. C는 여전히 0일 거고, B의 속도를 적을 수가 없죠. 왜냐면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는데 B와 A의 질량 B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봅시다. A는 여전히 플러스 2로 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A와 C의 상대 속도가 4초에 4만큼, 즉 1m/s만큼 차이가 난대요. 그럼 C의 속도는 플러스 3이 됐겠죠. 그럼 여기서의 B의 속도를 모르니까 플러스 V라고 쳐봅시다. 얘네들의 질량 B가 같으니까 속도 변화 B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C가 3만큼 증가했으니까 B는 3만큼 감소했겠죠. 근데 여기서 C와 B가 충돌했다는 건 B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서 8m로 움직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V를 바로 알 수 있네요. 즉 B와 C가 충돌하려면 B가 C 쪽으로 8m만큼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게 2초밖에 안 걸렸죠. 그럼 V는 4가 나와야겠네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1이 나오고, 그럼 B가 0에서 4로 속도가 늘었고 A는 4에서 2로 2만큼 줄었죠. 그럼 속도 변화량 B가 1대 2니까 질량 B는 반대로 2대 1이 나와야 돼서 A의 질량은 2m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봅시다. 2초일 때 B의 속력은 4죠. M은 2M 맞고, 5초일 때 B의 속력은 1 맞죠. 넘어갑시다.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0부터 1까지 서로를 향해 운동하여 1초의 순간 충돌하고 A와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과 같다. 그러니까 A와 B가 이렇게 만나서 충돌 후에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질량은 A가 B의 2배고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다. 그러면 조금 밑에다가 적을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원래 그래프 밑에다가 바로 적는데 A, B의 속력을 따라가 봅시다. 질량은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 M 적어주고 상대 속도가 6이니까 6만큼 속도가 차이 났을 거고 여기선 3만큼 속도가 차이 났을 거예요. 근데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라고 그랬는데 A가 질량이 2배죠. 그러니까 B가 운동량 크기가 2배가 나오려면 B가 속도가 4배만큼 빨라야 돼요. 즉 B의 속도가 4V였다 치면 A의 속도가 V가 나올 거고 이 상대 속도가 이 둘의 속도 차이가 3이라고 불렀으니까 얘네들의 속도 차이 3V죠. 즉 V는 1이네요. 1, 4가 나오고 그럼 충돌 전에는 A가 플러스 V로 가고 B가 6 차이 나야 되니까 V 빼기 6으로 오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 운동량 보존 쓰면 되죠. 여기 충돌 전 운동량은 EMV 더하기 MV 빼기 6M이요. 이거든 충돌 후에 EM 더하기 4M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6M이 나와야 돼요. 그럼 넘기면 12M은 3MV니까 약분해서 V는 4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속력은 2대 1이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51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EV 제로로 등속도 운동하던 애가 불더미랑 벽으로부터 힘을 받고 운동한다. A는 운동 방향 그대로 가고 B는 뭐 반대로 튕겨 나온다.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해라. 델타 P 구하면 되죠. A의 델타 P는 MV 제로만큼 줄었고 B는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총 4MV 제로에서 마이너스 2MV 제로가 됐으니까 6MV 제로예요. 평균 힘 구하려면 시간으로 나눠줘야겠죠. A는 2T만큼 B는 T만큼 받았으니까 2분의 1대 6 몇 대 몇이냐? 1대 10이죠. 53번 등속도 운동하던 수레가 뭐 충돌하고 반대 방향으로 온다. 크기가 10N이다. 그래서 3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2로 나왔어요. 근데 힘의 크기가 10N이래요. 즉 델타 P가 10이래요. 근데 델타 V는 5잖아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럼 질량이 2였겠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10이냐? 맞는 말이고 질량이냐? 맞는 말이고 평균 힘 구하려 델타 P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0.4로 10을 나누는 건데 40 안 나오죠. 예, 틀린 말. 마지막 문제입니다. 54번 이렇게 좀 신박한 물체가 나왔는데 어차피 여기 마찰이 없어서 이게 뭐랑 같냐면 A, B, C, D 이렇게 생긴 거랑 그냥 똑같아요. 뭐 그러니까 신박하게 생겼다고 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질량은 5M, 2M, M이라 써있으니까 표시를 해주고 A는 5M, 얘 2M, M, M이다. 그 다음에 용수 처리 압축시켜서 풀었으니까 얘 마이너스 P, 얘 플러스 P로 가고 있겠다 생각해야 되고 그럼 플러스 P가 얼마인지 구했죠. 왜냐면 여기서의 플러스 P도 여기서의 플러스 P가 될 테니까 플러스 P는 2MV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MV로 가고 있었던 애고 B는 그 다음 B는 A랑 또 같이 충돌해서
한물체가 돼서 운동하니까 7m짜리의 무게가 얼마의 속도로 가야 EMV가 나오냐 문제죠. 7분의 2 V 속도로 가야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용수철에 분리되면 운동량의 크기는 같겠죠. 방향이 반대고. D은 B와 C가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B의 무게가 EM이니까 EMV의 운동량을 가지려면 속력이 V가 나와야 돼요. 맞는 말이고. 한 덩어리가 된 A와 B의 속력은 5분의 2가 아니라 7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무게가 7m이라. 틀린 말.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뭐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시고 깜지도 좀 열심히 써보고 깜지 열심히 써야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 봅시다.